네, 반갑습니다. 5월 17일 금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은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1% 넘게씩 하락했고요. 외국인들 수급이 오전 동안에 매도 국면을 계속해서 보였습니다만 다시 돌아오지 않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수급상의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이 시장을 계속 찍어 눌렀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후에 반등을 좀 기대를 했는데 반등 포인트가 좀 약하게 안 나왔죠. 그냥 바닥은 잡혀진 것 같은데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중소형주 쪽으로 변동성이 더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대형주들은 대부분 약보합세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소형주, 대형주 할 거 없이 전체적으로 다 하락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부담감이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오늘 음봉이 제법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가 상황이 2700까지 열려 있을 수 있겠죠. 지지선은 어쨌든 2700포인트에서 나오게 될 테니까 추가적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2700포인트까지는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한 0.67 정도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반면에 이제 오늘 많이 내렸었기 때문에 반등 포인트가 연결된다면 바로 치고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좀 달라지는 모습이 좀 나타나게 될 거고요. 반도체 종목군들이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가 조금씩 이제 나타나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치고 올라간다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조금 보일 수가 있겠죠. 자, 시장을 끌어올리는 것은 일단은 대형주, 자동차, 반도체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군에서 움직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분봉 상황 보시면 장중 저점은 잡혀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조금 더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자, 이 부분들이 이제 조금 아쉽게 생각이 좀 될 것 같아요. 반등이 조금 연결될 수도 있었는데 요것이 마지막에 더 밀어지는 모습이 좀 있었죠. 보통 이제 2시경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없었다는 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경계심을 좀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요 경계심이 좀 사라져야지만이 시장 분위기가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크게 떨어진 이후에 그 다음에 바닥을 못 잡고요. 반등이 살짝 나왔다가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 저점 지지가 없어요. 계속 빠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분위기는 중성주 쪽에서 훨씬 더 안 좋았을 것이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 외국인들 움직임들이 가장 중요한데요. 오늘 기관 쪽 움직임은 그렇게까지 크진 않았거든요. 오히려 코스닥 쪽은 또 순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었는데 외국인 매도가 계속 일어났죠. 마지막에 조금 진정세 보이나 싶었는데 그냥 마지막까지 계속 밀어내면서 6천원 가까이 순매도가 나왔고요. 아마도 이렇게 되면은 반도체 쪽에 매도도 제법 있었겠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가 매수가 들어가 있지만, 외국인들 매도가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코스닥 쪽의 분위기도 그대로 가라앉아서 마무리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이 나쁜 날은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이 좋지는 않아요. 오늘 올라간 종목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오늘 계좌 상황은 조금 밀려서 마무리됐을 것이다 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거래소 쪽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 0.5% 올라온 거 요게 이제 플러스고요.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가 나왔죠. 근데 대부분이 보면 1%대 하락이고요. SDI 같은 경우만 2%대 하락입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 그런 정도의 하락이고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조정 포인트이긴 한데 근데 기분이 좀 나쁘죠. 왜냐면 이렇게 시총 상위가 일제히 다 내리게 되면 시장이 올라오지 못하거든요. 분위기가 많이 다운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죠. 올라온 종목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한국전력은 그 와중에 그래도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그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물론 여기서도 이제 한미반도체라든지 삼성생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합세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오늘 블록딜 영향으로 조금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만 뭐 마찬가지죠. HM이 조금 더 내리는 모습이었고요. 뭐 이런 정도 제외하고 나면은 특별하게 그런 건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방산주 쪽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 등등등 이제 주가가 하락세를 접어드는 모습이기 때문에 악재도 계속 요즘에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요게 좀 너무 올랐다는 고평가에 대한 그런 인식도 좀 있었기 때문에 주가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코스닥 쪽 넘어가시면 HLB 그대로 하한가 마무리됐고요. 요거는 잔량이 많아가지고요. 추가 하락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종목 진단 시간에서 다시 또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 다시 10만원 아래로 밀렸고요. 에코프로 BM 역시도 1.6%대 하락. 올라온 거는 알테오젠이 반등세는 좀 보였고요.
근근히 이제 상승한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시총 상위가 압박감을 좀 보였고 HLB가 시총 상위에 있다가 눌리는 바람에 지수에 영향을 좀 많이 끼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로 넘어가면 뭐 마찬가지죠. 올라가는 종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 솔브레인은 2% 올랐지만 오히려 동기세미캠은 2% 정도 하락했고요. SM은 올랐지만 JYPN는 떨어졌고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소비장 쪽도 대체로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이지만 뭐 이 정도 뭐 1, 2% 많이 빠져봤자 한 2% 좀 빠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빠지는 거는 그다지 큰 위협 요소는 되지 않습니다만 그냥 네 전체적으로 좀 시장 상황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나쁘게 만든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솔브레인 홀딩스는 갑자기 또 21%나 빠집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인데요. 오늘처럼 이제 조정이 좀 나오는 날은 대체적으로 이제 계좌가 좀 많이 가라앉지만 변동성이 큰 종목을 좀 피해서 보유를 했다라면 계좌는 좀 내렸어도요 그 정도로 막 그냥 막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그럴 부분은 아니고 뭐 한 1%에서 왔다 갔다 그 정도 밀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등락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거래소 쪽 보시면 309개 종목 상승이고요 578개가 하락입니다. 그 와중에 상한가 2개나 나왔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네 500개네요. 500개 종목 상승, 그다음에 1052개 종목이 하락입니다. 그래서 거의 2배 가까운 정도 수치로 하락 종목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승률 볼게요. ICTK가 오늘 43%대, 이 정도는 뭐 하루 정도 더 보셔도 될 것 같아 보이죠? 네. 삼양식품 상한가, 블라이드 ENT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 시총 작은 거는 취급하지 않습니다만, 네. 스카이모스 테크놀로지 역시 오늘 상한가인데요. 신경 쓸 필요 없겠죠? 이오플로우 상한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밑에서도 계속 치고 올라가요. 요거는 지금 사실 건드리기 어려운 종목이죠? 이거 무슨 뭐 거래 정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점 하한가 떨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급등하는 것은 뭐 기술적 반등이거나 아니면 되돌림에 대한 포인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뭐 매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니까 우리 쪽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SND 요거는 추세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시총이 작았죠. 그래서 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000원에서 39,000원까지 올라가면 한 3배인데 시총이 한 300억 정도밖에 안 되던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매매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중소형 종목군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갔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산화 페인트도 요즘에 네 분위기가 좀 페인트 관련주들이 이렇게 올라간 부분 조금 의외의 모습이에요. 산화 페인트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동구바이오제약, 그 다음에 JLK, 효성중공업, 지노맨 컴퍼니 잘 모르는 것들 많이 올라가죠. 빙그레 오늘 반등세 조금 세게 나왔고 식품주도 오늘 움직임 좋습니다. 그래서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도 일단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J 시푸드, 풀무원도 있었는데 풀무원은 다시 밀렸는가 봐요. 네, 빙그레 뭐 이런 거, 네 상승 포인트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쭉 내려보시면 9% 이상까지 가는 것들은 32개인데 ETF를 좀 제외하고 나면은 한 25개, 네 26, 7개 정도가 오늘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내려볼게요. 쭉 내려보시면 1.98, 아침보다 좀 나아졌네요. 그죠? 아침에 1.7이었는데 지금 1.98, 조금 나아지긴 했죠. 근데 하락률을 봐야 돼요. 하락률이 더 커졌을 수도 있거든요. 오늘 HLB 쪽은 전부 다 하한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한가가 살짝 풀리는 종목도 있긴 있었는데요. 그냥 네 풀렸다가 다시 또 하한가 들어가서 별로 좋지 않네요. 그죠? 잔량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네, 특히 HLB가 잔량이 제일 많네요. 2천만 주, HLB 제약은 500만 주, 나머지 HLB 생명과학 800만 주. 이게 이제 다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진 모습도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진 모습이고요. HLB 같은 경우는 특히나 물량이 많기 때문에, 대기 물량이 많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네 4만원, 네 4만원 정도까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빠질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태웅, 유닛은 이런 것들, 네, 주가 하락이 좀 있었고요. 오늘 10%대 하락한 종목도 제법 많습니다. 9%까지 보시면은 무려 36개, ETF 제외를 하더라도요, 한 27, 8개 정도 하락세가 크게 나타난 것 같아 보이죠? 상승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1.7밖에 안 났지만 하락 포인트는 조금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보여요. 내려보시면 3.4%, 그죠? 이 정도면은 1.5% 정도. 아까 제가
얘기해드린 말씀은 똑같네요. 1.5% 정도 오늘 하락세. 조금 심하면 한 2% 정도. 네, 조금 괜찮으면 마이너스 1% 정도. 오늘은 플러스 나기가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네, 그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죠. 그냥 마이너스 한 1% 정도 수준에서 계좌가 정리됐으면 오늘은 그냥 무난하게 잘 넘어가신 겁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합니다. 매매를 보시면 기관적 움직임은 알테오젠, 고버스 매수 있고요. 효성중공업, 에코프로, 이제 주력 종목이 아닌 쪽에서 매수를 조금 건드린 모습이었고요. 매도는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팔았네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 매도가 좀 있었고요. ICTK, 뭐 이런 건 신규 종목이니까. 그 다음에 기아, LIG 넥스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돼 있고, 물량 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기관들이 특별히 개입한 건 없었거든요. 외국인 쪽 볼게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2,600억 팔았습니다. 그리고 기아, 현대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까지 포함해서 매수가 들어갔는데, 일단은 매도를 삼성전자에 집중해주면서 장을 조금 더 누르는 형태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기형적이죠. 왜냐면 반도체 쪽을 팔아먹어야 되겠다서 마음먹었으면 삼성만 파는 것이 아니라 이 하이닉스 같이 팔아야 되는데 이쪽은 또 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뭔가 이제 이 균형을 조금 하락적으로 잡고는 있습니다만 그냥 지수 포인트를 만드는 쪽 용도로 3점만 두드러 깐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나머지 것들은 실제로 개입한 게 많지 않아요. 현대중공업,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대한전선 이런 쪽인데 뭐 실제적으로 물량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체크한다면 오늘 삼성전자를 통해서 지수의 압박감을 조금 더 키워주고 긴장감 상태를 높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기아, 현대차 이 전차군단 쪽은 여전히 순매수를 유지했다.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반등 나올 때는 삼성전자를 또 한 6천억, 7천억 뭐 이렇게 사버리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요즘에 조금 물량 빼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 다시 사들이게 되는 그날에 반등세 나오겠죠. 아마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왔는데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반등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일단 이렇게 마무리된 거고요. 일단 지지선대 근처에서 마무리된 것은 괜찮아요. 이 정도까지 내려오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예상을 했었고요. 2700까지 내려도 사실은 상관이 없지만 네, 가급적이면 내리지 않고 그냥 바로 반등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반등은 2750까지 한번 네, 넘어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것도 뭐 올라가는 거 얼마 안 걸립니다. 그죠? 한 0.78 정도만 올라가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급등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삼전이라든지 하이닉스 또는 이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약간의 어떤 기술적 반등도 괜찮고요. 뭐 그런 것들만 좀 나타나면 괜찮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과매도 국면에서 거의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더 빠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그래서 시간도 충분히 조금 약하긴 하네요. 그죠? 네. 보통은 한 2달 정도씩 조정을 받는데 이제 한 달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조금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반등 나가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지금 조정은 사실 겁먹을 건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이긴 한데 단기적 변동성이 중소형주 위주로 좀 크게 나타나는 모습도 있고 또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HLB가 오늘 이렇게 빠지지 않았다라면 네, 실질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무겁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건 아니고요. 그냥 지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피해를 덜 보고 잘 버틸 것인가 그 부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푹 쉬시고 이제 잊으시고요. 네, 다음 주 반등을 기다려주시면 되니까 그렇게만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내일 종목 진단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